오늘은 저 자신의 수익화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이제 시작하려는 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유튜버님들께 경험을 통한 조언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방향을 영어 빨리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채널로 잡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수요가 클 것이라 생각했고요. 제가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판단했었지요. 1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렸지만 수익화에 실패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쉽게 보고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도 되고 해서 그 다음엔 손을 놓고 1년간 유튜브를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가수인 소영님 아시죠? 제가 그분 팬인데요. 유튜브에서 그분이 노래하는 걸 보고는 수많은 세계적인 보컬 코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세계 최고라고 말하면서 엄지척 하는 것을 보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선 어깨가 으스해지고 한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머가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댓글 중 하나를 보니까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저 리액션하는 외국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번역기를 돌려봐도 정확히 이해하긴 어렵지만 암튼 소영님 최고라며 인정하는 건 분명한 듯하여 너무 좋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보컬 코치들이 정확히 무슨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뉘앙스는 무엇인지를 해설해주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1만 명을 금방 넘고 구독자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영님이랑 BTS 그리고 당시 최고 인기 그룹이었던 포레스텔라에 대한 해외 리액션을 제가 리액션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2023년 6월인데 그때부터 10월까지 매주 한 개씩 올렸는데 그땐 정말 하루에 몇만 조회가 나오고 자고 나면 조회수가 더블이 되어 있고 구독자가 마구 늘어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신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에서 보시듯이 수익화가 이루어지고 5개월 만에 2,500만 뷰가 나오고 20만 시청시간, 구독자 수가 6,0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총 1만 명 구독자가 만들어졌고 한 달에 평균 100만 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를 들어서 수익 정지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필도 해보았지만 계속하면 채널이 막힌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유튜브를 또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5개월 만에 2,500만 조회, 20만 시청시간, 구독자 6,000명 이상 증가, 월 100만원 수익이라는 성취를 만들어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대중이 원하는 컨텐츠 제공. 처음 시도했던 영어 학습 채널은 수익화에 실패했지만 대중의 관심과 니즈가 살아있는 영역, 즉 소양, 포레스텔라 등에 대한 해외 리액션 해설을 하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죠. 특히 단순 번역이 아닌 해외 보컬 코치의 뉘앙스와 전문적 코멘트를 해설해 줌으로써 청중에게 정말 가려운 부분인데 아무도 긁어주지 않았던 것을 해결해주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 점이 폭발적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동시에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낸 사례로 채널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꾸준한 업로드와 시의성 확보.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업로드라는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채널을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구독자에게 새 영상이 꾸준히 올라온다는 예측 가능성과 함께 영상을 기다리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소양, 포레스텔라라는 뜨거운 관심과 팬들로부터의 해외 리액션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대중의 검색, 관심 흐름과 맞물려 빠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3. 몰입과 시청자 경험 극대화. 영상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공감, 해설, 팬심이 담긴 저의 해설과 리액션을 접하면서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채널을 구독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즉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한국 아티스트를 자랑스러워하는 팬의 시선이라는 감정적 연결이 구독자를 늘리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잘 되었으면 좋으련만 유명 가수들의 방송물 사용에 따른 지적 재산권이 발목을 잡은 것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방송물의 사용이 문제였지만 많은 분들이 빨리 수익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조회수 터진 영상,
즉 검증된 영상물을 내가 가져다 쓰면 빨리 성장하겠다는 생각으로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저작권 위반으로 영상 자체 또는 심하면 채널과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언어와 콘텐츠로 재구성해야 하며 썸네일 이미지도 저작권에 문제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 직접 제작한 원본 콘텐츠, 2. 저작권이 없는 자료, 3.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확보한 콘텐츠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출처와 사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 나온 김에 유튜브 채널 운영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 4가지만 더 보자면요. 첫째, 무분별한 구독 교환 활동은 하지 마세요. 다른 채널에 가서 댓글에 구독했습니다 막 말하시죠. 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남기면 유튜브는 비정상 활동으로 판단해 계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만 늘어났을 뿐 실제 본인의 영상물에 시청하거나 참여가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채널 성장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반복적 스팸 대신 가치 있는 피드백을 남기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과도한 해시태그 사용도 삼가하세요. 많은 분들이 해시태그를 많이 달면 그만큼 청중들이 클릭함으로 인하여 자기 채널 방문이나 영상 시청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여 무수히 많은 태그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규정을 보면 태그가 최대 60개 이상을 넘으면 해당 영상의 모든 해시태그를 무시하거나 영상 자체를 검색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1개월 만에 수백만원 벌었다는 성공담만 믿고 따라하지 마세요. 겉만 보고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극히 일부의 예외적 케이스일 뿐이고 광고성, 과장, 편집된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일시적 유행일 수도 있고요. 그 뒤에 숨겨진 건 수년간의 준비와 실패를 통해 얻은 피와 땀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마당에 성공 사례 영상들과 채널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들의 성공 포인트들을 벤치마킹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강력히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AI 영상 자동 제작으로 단기간 고수익 환상에 속지 마세요. AI가 만든 영상이라도 소스 데이터, 즉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은 원저 작권자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로 영상 차단, 수익 중단, 심지어 채널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AI가 만들어준 영상을 반복 업로드하면 시청자들도 다 압니다. 복붙 콘텐츠로 인식해 오래 시청하지 않을 것이고요. 유튜브 알고리즘도 중복 영상, 저품질 영상을 노출해서 배제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이제 시작하는 또는 시작하려는 유튜버님들을 위해서 3가지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또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용할 것입니다. 전략 1. 꾸준히 업로드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유튜브는 단기간 성과보다 지속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어떤 유튜버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영상을 업로드했더니 구독자가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는 시청 습관을 갖게 되었고 이는 장기적인 팬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완벽한 영상보다 정해진 주기, 예를 들어 매일 또는 주 3회 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듯이 잘 될 땐 매주 하다가 잘 안되면 영상 안 올리고 그러면 구독자가 떨어집니다. 전략 2. 시청자와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조회수보다 중요한 건 관계이기도 합니다. 구독자와 마음으로 통하는 연결이 중요하지요. 어제 영상 올렸는데 오늘 보니 조회수가 달랑 20개, 댓글이 겨우 1개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댓글 하나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답글을 남겨보세요. 그 시청자가 이후 꾸준히 영상을 찾아와 댓글을 남기고 구독자가 되고 팬이 되었습니다. 전략 3. 차별화된 색깔을 찾으세요.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유튜버를 영어로는 소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죠. 즉 여러분 자신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유튜버가 되는 법입니다. 저의 실패 사례에서 보셨듯이 유명인 방송물이나 타인들의 영상을 주로 다루다 보면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이지요. 수많은 영상 속에서 돋보이는 비결은 나만의 개성입니다. 그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 먹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음식을 쿠킹하는 채널, 먹방 채널, 맛집 알려주는 채널 등등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테고, 그 안에서도 맛집 채널이라 해도 가성비 맛집 채널부터 완전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여러분께 대리만족을 선사하는 채널까지 더욱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좋아해서 스스로가 지겹지 않은 걸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컨텐츠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재미있게 또는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여 실행하시면 남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빨리 돈 벌어야지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유튜버가 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면서 만들어 올리는 건 수익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과한 욕심은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당장 조회수 높일 것만 쫓다 보면 자신만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개 영상이 반짝한들 그때 뿐일 겁니다. 대신 꾸준함, 소통, 차별화라는 세 가지 전략을 실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구독자와 조회수 그리고 돈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